네, 그러면 이제 5회차 부분의 복습 노트 리마인드하고 집에 갑시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봐봅시다. 지금 첫 번째 내용은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구역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계획을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보는 거야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근데 녹관농자는 다들 알고 있는데 주거상업공업지역이면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얼마? 그렇지, 30% 이하. 30% 이하인 지역은 구역을 정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뭐라 하더라도 주상공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셨죠? 하도 여러 번 봐서.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네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키워드를 잡아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럼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 어쨌든 언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환지 방식이면 쫑알쫑알 말이 많으니까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 원래. 그럼 환지 방식이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내용에서 봤을 때 다만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누구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작년 기출이었고 아주 빈출이죠. 저는 2번 지문은 31회 때 물어봤으니까 1번 지문이 다시 한번 나올 때가 될 것 같아. 1번 잘 챙겨놓고 구역 정한 후에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주상공에 대한 거 기억해봐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 내용은 뭘 물어보는 거냐?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국장의 지정 사유를 또 물어본 거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하는 거지. 누가? 그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이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 거잖아. 관계 무슨 장관급,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그리고 누구는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제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됐습니까? 공공기관의 장이,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뭐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제한을 한다면 국장이 직접 정할 수 있겠죠. 뒷페이지 해설이 있어요. 안 써도 돼.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럼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 사유를 물어본다면 꼭 요청자가 있는지 아니면 제안이 나오는지 이거를 보고 앞에 단어를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워낙 중요해서 제가 매번 반복할 때마다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에. 해제를 간주한다고 나오네? 항상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간이 나오면 항상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은 이미 지정됐고 뒷부분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릅니다. 이러면 뒤에 실시계획이 있으니까 3년이 되겠지. 그렇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되고 나서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다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됐습니까? 간주하고요. 다만 들어왔으면은 없애버리는 걸 간주하겠는데 너무 많이 왔다. 5번처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어.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어. 그럼 너무 많이 왔지? 그러면 시행자를 변경하자. 어쨌든 시행자 변경 사유는 근 3년 연속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잘 4번, 5번 구분하셔야 돼요. 들어왔으면 엎어버리자. 많이 왔으면 시행자 바꾸자. 오늘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였죠, 그게. 자, 여러분, 그 얘기. 6번입니다. 조합이라는 걸 만드는데 우리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오늘은 50인을 빵꾸를 안 냈어요. 홀컵을 좀 바꿔봤어. 여러분, 그러면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뭘 들 수 있지? 그렇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거죠. 홀컵 좀 바꿔봤습니다.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리고 대의원 수는 뭐가 된다?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회에 두는 똑같이 기억이죠. 대의원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죠. 뭐라고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 수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내용의 대의원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7번, 8번 부분은 뭐다? 시행자와 수용 방식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네요. everybody, 수용 방식. 한번 봐요. 토지 등의 수용 방식, 토지 등의 수용 방식 적어놨어요, 제가. 그럼 포인트는 뭘까? 민간 사업의 시행자. 그래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려면 민간 사업의 시행자이면 민자 유치니까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의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사 같은 공공의 경우는 소유 동의 요건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 민간이란 말 포인트. 그 다음에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토지 수용 사용 방식에서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뭐를 발행할 수 있지? 토지 상환 채권. 시작. 토지 상환 채권. 항상 현금 부족하면 채권 보상이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가혹하니까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다. 분양 토지 건축물의 얼마? 2분의 1을 넘을 수는 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또 아주 중요하죠. 9번 문제. 원형지 공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면 사업이 제대로 끝나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면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끝나지도 않은 상태의 토지를 공급하는 건 원형지 공급이라고 하죠. 그러면 의심스럽죠. 그래서 승인받으라고 하고 그래서 3분의 1 이내로 규제를 가한다고 계속 반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읽어봅시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 승인을 받아?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왜? 원형지니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얼마?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니까 원형지 공급은 승인받아야 되고 시행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아주 빈출 스토리. 그리고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이 10번부터 나오는데 환지 계획의 내용은 어떤 게 있겠느냐? 첫 번째, 환지 설계를 하자. 그리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지. 절대로 청산금이라는 거를 환지 계획으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청산금은 끝나봐야 하는 거야. 청산 대상 토지 명세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남은 땅 중에 보류지라는 게 있는데 보류지 중에 일부는 뭐라 불러? 채비지.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땅. 그리고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을 주는 건 뭐라 한다? 그렇지.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환지 계획에 집어넣게 되지. 환지 계획의 내용도 워낙 잘 나와가지고 우리가 내용 등을 잘 보시면서 환지 계획 내용을 찾아놔야 됩니다. 여기 봐요. 환지 계획 내용은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번 채비지 보류지 명세, 5번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경우 입체환지형 건축물 명세. 알겠습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11번, 요건 제가 조문을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11번은 증환지, 감환지, 환지 부지정을 집어넣은 건데 봐봐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이게 증환지지. 그리고 환지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으며, 이건 과소 토지 부지정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한 초이스는 뭐야? 너무 작지 않으면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작으면 제외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너무 과소하면 제외할 수도 있는 거지. 아까 13, 15번지. 그리고 면적이 뭐는 넓은 토지라면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도 있다. 이건 감환지라고 하는 거지. 요즘에 뭐 일반 국민도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계속 조문들을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문대로. 제가 그리고 지금 계속 복습 노트의 지문은 원 법조문대로의 지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법조문을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인스타에 올리는 그 데일리 스터디도 원 조문대로 올려요, 그냥. 그래야 원 조문을 보거든, 우리가. 맨날 기본서 볼 수가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권리의 발생 부분을 봐봅시다. 환지 방식에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 어떻게 돼?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표본 공고된 날, 그렇지,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봐. 그러니까 환지로 종전 토지가 넘어왔다는 얘기야. 이 말을 여러분 이해를 못하더라. 이 말을 봐봐요. 사업이 있기 전 종전 토지가 사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환지가 되잖아. 그럼 봐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 이거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이 되면 얘를 뭐야? 종전 토지로 본다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넘어왔다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그러면 환지를 안 정한 토지들은 그 전에 소멸돼야 될 거 아니겠냐고. 발생되는 거와 부딪히니까. 그럼 어떻게 돼?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그렇지. 끝나는 때. 그때 소멸한다.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제자,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13번에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뭐해? 그렇지. 결정하여야 하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이 있네. 그러면 확정되는 거야.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해야 하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확정되고, 이 경우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돼. 그렇죠?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한 키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또 봤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정리합시다. everybody 정리. 오늘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여기 봐, 1분만.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 도시계획 사업 중에 저번 주에 배운 시설 사업을 받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을 정리해 본 겁니다. 강서 마곡지구에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어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정하고 시행자가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자는 조합인 걸 잘 보라고 했고, 그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개발 사업을 정리해 봤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을 볼 거예요. 근데 다음 주는 명절 주간이라 못 만나니까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말고요. 너무 보고 싶어 하면은 동영상 보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동영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 잘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